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10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좀 흐리멍텅하죠. 이런 시장에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실수가 뭐냐면 갑자기 이런 시장에 종목 교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12월 달에 시장이 매일같이 올라갔고 1월 달은 뭐 더더욱 올라갔고 그 다음에 2월달 들어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떨어질 때는 와장창 떨어지고 또 올라갈 때는 와장창 올라갔기 때문에 와장창 떨어질 때는 차라리 아무도 손을 안 대세요. 무서우니까. 근데 오늘처럼 애매모호하게 지수는 떨어진 것 같지 않은데 내 종목만 좀 떨어진 것 같네. 내가 조금 2등주, 3등주를 잡았나? 라는 오해하기 딱 좋은 지수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꼭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뭐냐면 오늘 같은 날 종목 교체를 섣불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셔야 돼요. 괜찮습니다. 오늘 시장이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간 안 갔던 가치주들은 올라가고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뭐 저는 관심을 가졌지만 뭐 백화점주, 편의점주, 뭐 은행주 뭐 이런 것들은 올라가는데 그간 시장을 쭉 이끌었었던 뭐 기술주들이라고 하죠. 테크주들, 반도체, 뭐 2차전지, 로봇, 우주항공, 뭐 기타 등등 이런 종목들이 오늘 다 조정이 나오면서 한쪽으로는 올라가니까 우리가 원래 관심 있었던 기술주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 좀 지루한 감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다 시장의 순환매다. 안 간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맞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잔바람에 흔들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그냥 원래 이렇게 흘러가는 날이 하루에 1년에 150일 정도는 돼요. 절반 정도 넘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오늘 이 최태현 젠스랑 치맥해동 얘기만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서울경제에서도 하고 팍스에서도 하고 현재 주식 레벨업에서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중요시 그만큼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젠스랑 씨 어떻게나 엔비디아는 하이닉스에 손을 놓고 갈 수는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판단하는 건 오늘도 이제 삼성전자는 그래도 양봉으로 들어오는데 하이닉스는 좀 떨어지거든요. 맞죠? 하이닉스가 현 시간 확인 좀 해볼게요. 하이닉스는 좀 떨어지거든요. 하이닉스는 좀 밑으로 떨어지는데 이유는 그거였죠. 뭐 삼성전자가 어찌됐던 간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 하이닉스는 시장을 뺏기는 거 아닌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계속 한 세 번째 지금 강조드리지만 하이닉스는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는데 가격 결정권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하이닉스는 HBM 3세대, 4세대, 5세대를 젠슨왕이랑 같이 발을 맞췄습니다. 그럼 그 전에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엔비디아의 단가에 맞춰 들어갔겠죠. 그러다가 HBM이 없으면 GPU 납품이 안 되니까 SK 하이닉스에서 가격을 올렸겠죠. 이 이상은 우리 납품 못해. 이 이하는 못해. 하니까 엔비디아에서 급하게 삼성전자를 끌어왔겠죠. 경쟁사를 붙여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가격을 계속 올릴 겁니다. 왜? GPU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원래 고객사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하다못해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의 고객사도 바꾸기 어려운데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이 소부장 종목들 있잖아요. 뭐 장비주라든지 아니면은 약품, 소재주라든지 부품주라든지 이런 애들도 쉽사리 바꿀 수가 없어요. 잘못 바꿨다가는 이 반도체는 수율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수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가격을 더 올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를 좀 선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어쨌든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이 없을 겁니다. 엔비디아의 가격에 어느 정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새로운 시장 개척이기 때문에 좋고 SK 하이닉스는 점유율은 좀 뺏기지만 가격 결정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둘 다 나쁘지 않다. 아마 이제 오늘 제가 대략 이제 경제 흐름을 뭐 방송이라든지 뉴스, TV 이런 흐름을 보면 SK 하이닉스가 더 안 좋을 거다라는 판단이 왔는데 저는 반대예요. 요걸 보고 엔비디아도 급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알파벳이 100년물 채권을 발행. 이게 어디서 처음에 나온 얘기냐면 미국 국채금리 팔 때, 국채 팔 때 그때 100년물을 팔겠다, 뭐 300년물을 팔겠다 이건데
알파벳이 자기네 담보로 해서 100년물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건 그만큼 어떤 뜻이냐? 캐펙스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존 주가 박살났죠? 예, 그 다음에 엔비디아도 박살났었죠. 요즘에 다시 올라왔지만. 그 다음에 메타 그나마 좀 버텨줬고, 알파벳도 실적도 좋았는데 투자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주가 박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물 채권을 발행한다라는 건 앞으로 빅테크들은 AI 아니면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미국의, 그러니까 전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의 빅테크주들은 AI 아니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 AI의 중심은 당연히 이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기술이겠지만 하드웨어적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는 필수적이다. 고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여전히 상승률이 충분히 남아있다.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삼성전자가 더 좋아요, 하이닉스가 더 좋아요는 의미가 없다고요. 제가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작년에 삼성전자 좋아요, 하이닉스가 좋아요, 하이닉스요? 무조건 하이닉스 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제는 하이닉스 반, 삼성전자 반이에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와 2위의 종목들을 전 세계에서 찾아주는 이 K증시.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뉴스만 보더라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선택하지 마시고요. 그냥 더 좋아하는 기업 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본 증시가 오늘도 강세입니다. 어제도 5% 올랐고요. 니케이가. 오늘도 지금 보니까 3%가량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베노믹스를 이은 다카이치 사나에노믹스라고 하는 사나에가 지금 중요한 선거를 압도를 해버렸죠. 이게 의미가 좀 있는 게 3분의 2 이상의 표를 가져가면 헌법 개정은 못하지만 모든 재정 준칙이라든지 국회 입법을 다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잡아먹으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냐? 제가 봤을 땐요. 지금 당장은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현재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 돈을 더 풀어가지고 일본 시장을 부흥시키겠다. 그 말인 즉슨 엔화를 더 풀겠다. 그러면 엔화가 약세가 된다. 아시겠죠? 엔화가 약세가 되면 원화가 같이 약세가 될 겁니다. 저는 당장 이게 어저께 중요한 선거 끝나고 나서 엔화가 약세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은 엔화가 약세가 그렇게 눈에 띄게 나오진 않고 우리나라 원화 약세도 눈에 띄진 않습니다만 일본 증시가 이렇게 강력해지면서 엔화가 약해진다는 건 우리나라 원화도 약해질 것이다. 라는 거에 베팅을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럼 원화가 약세되면은 예전 같으면은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부담이거든요. 어느 정도 부담은 맞지만 원화가 약세가 되면 또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됩니다. 수출주. 원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에 강점이 있겠죠. 더 싼 값에 팔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쭉쭉쭉쭉쭉 우리나라 수출 10대 품목 중에 어떤 기업이 수출을 잘하냐 본다면 당연히 이것도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 특히나 다카이시 사나이의 행보를 좀 유익 있게 보셔라. 왜냐면 일본의 정책을 볼 필요는 없지만 일본의 정책에 의해서 엔화가 약해지면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연동성상이 있기 때문에 원화도 약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뉴스는 서울 아파트 매물이 6만 건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해봤자 1월과 2월밖에 안 되지만 1월보다 늘었다라는 사실이 팩트예요. 그 말인 즉슨 결국에는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압박이 현재 시장에서 좀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동산 자금이 슬금슬금 뽑아져 나오면 우리 증시로 자금이 옮겨 탈 가능성이 높아요. 왜? 부동산은 세금 물린대잖아요. 근데 증시는 지금 세금 없습니다. 금투세 논란도 5,000피 넘었는데 없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에 나오는 뉴스 중에 예금의 몇 조, 30조를 깨가지고 증시로 넘어온다 이러는데요. 사실은 이 아파트 자금, 부동산 자금이 증시로 넘으면 우리나라 정말로 코스피 코스닥 레벨업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 자, 만약에 부동산 자금이라는 건 굉장히 보수적인 자금이거든요. 이 보수적인 자금들이 증시로 넘으면 이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겠어요? 보통 ETF나 시가총액 높은 걸 사겠죠. 그러면 우리는 ETF, 코스피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눈여겨보셔라. 이 정도 힌트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세업종은 오늘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섹터가 별로 없어요. 저는 사실은 여기서는 백화점 말고는 미디어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해운은 더더욱 안 좋아하고 은행은 많이 안 좋아합니다. 제가 은행보다 좋아하는 건 뭐? 증권입니다. 저는. 백화점은 뭐 그만 말씀드려도 되겠죠. 저는 신세계 현대백화점을 언제부터 노래 불렀나요? 제가 작년 9월부터 노래 불렀던 것 같아요. 많이 보셨던 분들은 수익을 많이 보셨다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미디어는 제가 좋아하진 않는 게 뭐냐면 한중간의 관계가 얘기가 나오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뭐 컨텐츠리 중앙, CJ ENM 이런 애들이 반등이 오긴 하는데 이게 중국이랑 너무 영향이 커요. 그래서 싫어요. 이거는 엔터랑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엔터는 BTS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조금 이렇게 중국이 조금 내려와도 나머지 미주라든지 뭐 유럽 쪽에 가가지고 공연하고 막 하면 되는데,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사람들이 이제 K-드라마를 워낙에 좋아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미디어가 풀리면 미디어주들이 올라갈 거거든요. 근데 그 중국이랑의 그 관계 사이의 변수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싫어해요. 저는 변수가 있는 종목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는 그렇고, 해운은 오늘 이제 장중에 급등 나온 게 미국이랑 이란 뭐 얘기 또 나오고 있죠. 어떻게 될지는 전 감히 예측하자면 굳이 이란을 공격할까라는 생각을 좀 하지만, 지금 또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백악관 주변에 피자 주문이 많아지면 전쟁 임박한 거다. 예, 그 기억나시죠? 또 요즘에도 이제 백악관 근처에 피자집이 또 불난다고 하면서 해운주가 좀 올라갔고, 은행주는 뭐 시장 지켜주는 가치주의 상징이니까 좀 올라갔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이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만 딱히 심심한 시장이었다. 그럼 심심하면 그냥 열심히 운동하시면 됩니다. 근데 약세업종 중에는 제가 다 좋아하는 거죠. 우주, 전력기기, 반도체 소부장. 저는 특히나 전력기기와 우주항공 눌러줄 때마다 보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반도체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물리더라도 반도체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